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되게 젠틀하게 인사하는. 그럼 방금까지만 해도 막 방금 저희가 지금 이 인트로만 지금 3번 들어가고 있는데 자기가 물 후루룩 거리는 소리 들어갔다고 정말 내가 정말 살면서 들었던 가장 상스러운 말을 바로 뱉어버리더라고. 다시 하라고. 편집 안 편집을 배경음악이랑 섞인 곳이라 이건 편집도 안 되는 곳이어가지고 와 진짜 순발력하며. 아니 오래전부터 생각해놨어요. 혹시라도 내가 뭔가 마음에 안 드는 상황이 들면 이 단어를 얘기해야지. 와 진짜 야, 머리가 좋은 건지 잔머리가 좋은 건지 참 대단합니다. 항상 준비돼 있어야 됩니다. 저번 회차를 보시면 근데 티 안 나게 잘 잘랐더라. 그쵸. 처음 해보는 거지만 본인 이름을 제가 되게 많이 얘기했거든요. 얘 이름을. 근데 그거를 다 절묘하게 잘랐더라고요. 그래서 나 혼자 괜히 그 얘기하고 있더라. 네 이름 되게 많이 얘기했다고. 이거 어떻게 편집할 거야? 막 그런 식으로 나 혼자 얘기하고 있더라. 그래서 내가 잘하겠다 그랬죠. 근데 한 번도 안 나왔어. 나는 되게 이상한 애가 되더라고요. 굉장히 이게. 잘 됐어. 근데 편집을 잘하긴 잘하더라고요. 그거 한 2시간 걸린 것 같아. 그거 한 부분 자르. 아니 근데 그거 들으면서 재밌다고 혼자 히히거리면서 듣고 있었잖아. 그러면서 편집하더니만 무슨 저쪽 편집룸에서. 근데 재밌긴 재밌으니까. 처음에 편집하면 재밌긴 하더라고요. 근데 지속적으로 되면 나한테 하란 소리 하지 말아주세요. 끄덕끄덕 하세요. 제가 안 나오면 얘가 편집을 안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잘 지냈냐? 그럼요. 진짜 오랜만에 보는 건가? 그렇지. 저는 요즘에 되게 피곤한. 삶은 너무 행복해요. 삶은 너무 행복한데 금전적인 스트레스와 그냥 육체 피로가 상당합니다. 저는 몸도 안 피곤하고 금전적인 스트레스도 없는데 삶이 힘들어요. 근데 그 카메라 그렇게 지그시 쳐다보면서 얘기를 해야 돼? 정말 취업 준비하는데. 야 거의 누가 후원해 줄 뻔했다 지금. 네, 그런 거예요. 네, 이력서 쓰는데 하는 데가 없어가지고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근데 아직 시작하는 나이 아닙니까? 네, 그래서 오늘 할 얘기는요. 저처럼 이런 불안한 삶을 사는 것보다는 그게 나을 때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기도 합니다. 아닐까요? 네, 그래서 오늘 할 얘기는요. 근황 얘기를 좀 하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아니 우리 들어보니까 내가 분석을 해봤는데 우리가 근황 얘기가 너무 길더라고. 아니 근데 지금 그래요. 한 딱 5분만 하고 넘어가려고 그랬어요. 5분 되지 않았어요? 난 또 들어보고 나서 그거에 대한 감상. 근데 어땠어요? 한번 해보고 나서. 한번 해보고 나서 어떻게 보면 2회차를 한 거랑 비슷하긴 한데 그치. 이틀 걸쳐서 했으니까. 재미는 있는데 계속해서 내가 이걸 잘 하고 있는 게 맞는 건지. 이거를 하고 있는 게? 아니 그러니까 말을 하는 게? 그러니까 이런 대화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게 잘 하고 있는 건지. 저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만족감을 가지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되게 마음이 안 물론 좋아. 들으시는 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뭐라 해야 되지? 방금도 지금 시작하기 전에 주제에 대해서 얘기를 좀 나누다가 왔는데 이거 너무 많이 얘기하는 것보다 라디오에서 하면서 얘기하는 게 낫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들어올 정도로 뭐라 그래야 되지? 내가 많이 부서져요 얘한테. 당황이 오고 부서지면서 다시 한번 나도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 생각하는데 근데 그 부서지는 모습을 좀 보여주는 것도 상당히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네. 뭐 제가 그렇게 단단한 녀석이 아니라서 부서지는 것도 있겠지만 너무 팔랑귀야. 나 상당히 한마디만 이렇게 딱 하면 바로 깨져. 그거에 대한 이제 의견을 합쳐서 내 의견에 뭔가 더 단단함을 만들어내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들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정말 간단하게 부서지는 레고 같은 아이입니다. 그 다시 싸우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그래서 오늘은 돈과 미술이라고 제목을 바꿨어요. 원래는 상업적인 미술이라고 하려고 했었는데 제가 옛날에 생각했다가 간과하고 있었던 부분을 콕 집어주더라고요. 결국 모든 작품은 팔리니까 상업적이지 않냐라는 이 친구의 말에 그러네. 오늘 주제는 바꾸도록 하자. 라고 이렇게 레고처럼 부서졌다가 돈과 미술이라고 바로 바꿔버리는. 아니야 나는 말을 잘 듣고 어떻게 그거에 맞춰서 행동한다는 건 굉장히 좋은 거야. 약간 조종당하고 있는 느낌도 있지 않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아.
사람 항상 수용과 인정이 빨라야 돼. 야, 진짜 근데 저는 그거 하나는 자신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가끔 되게 똥꼬지 부를 때도 있어. 그리고 그거는 취향에 관한 부분일 때가 많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니, 그러니까 자기 뭐 어쨌든 이건 뭐 다른 얘기니까. 왜 그런 얘기 하면 재밌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자기 가치관을 흔들지 않는 선에서는 어떤 다양한 의견을 수용할 줄 알아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고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또 다운이죠? 아 오늘 다운 아니에요. 완전 좋은데. 아니 그러네. 지금은 또 눈을 보니까 그렇긴 하네. 약간 아까는 얘기하기 전에 상당히 다운이어가지고 나 약간 눈치 보면서 토론했잖아 너랑. 아 내일 뭐 발표가 나는데 될까 안 될까 생각이 많아가지고. 아니, 컨셉을 상당히 고도의 지능적인 거로 잡았어 진짜. 근데 이 컨셉 정말 물론 팟캐스트의 시장이 어떤지 모르겠지만 정말 상당히 새롭고 재밌다. 언제나 말씀드리지만 저 인건비 쌉니다. 저 꼭 여기 안 있어도 되거든요. 여기서 이것도 뭐 밥값 하나로 해주는 것도 있고. 안정적인 직장이 약간 생긴다면 친구 DC도 받는 느낌이 있는 것 같기도 하지만. 안정적인 직장이 생긴다면 난 바로 옮길 수 있어. 아 나 버리고 오라 그러면. 그렇지. 아 그래 뭐 여기 영업비는 뭐 이런 거 다 아까. 그래 나도 그럼 치킨 한번 사줘. 그럼 쿨하게 보내줄게. 아 그래서 네, 오늘은 그래서 동가 미술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저는 처음에 상업적인 미술이란 무엇일까라는 질문을 한번 던지면서 가볼까 했어요. 근데 뭐 그 방송 시작 전에 해주신 말처럼 결국 모든 작품이 사고 팔리기 때문에 결국 모든 게 상업적이지 않냐, 그 말은 확실히 맞는 말인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은 이제 어떤 게 더 상업적이냐라는 부분으로 좀 넘어가 보면 좋을 것 같아. 그런데 모든 작품이 다 사고 팔리진 않죠. 그죠? 아 뭐야 갑자기 지금 뺏어가는 거야? 아니 지금 그냥 머릿속에 있는 얘기를 하는 거야. 아니 그냥 갑자기 생각이 든 건데 뭐 박물관에 그냥 기증된 작품이나 아니면 아예 전시가 돼 있는 작품은 그냥 그 박물관 소유로 그냥 전시만 돼 있고 어떤 거래나 이런 게 전혀 되지 않잖아. 예상된 뭐 매매가는 있지만 그런 미술은 또 상업적이지 않다고도 할 수 있지. 그렇죠. 근데 누군가가 이제 또 그러네, 그걸 상업적이라고 해야 되나, 누가 이제 훔쳐다가 뒤로도 거래 많이 하잖아요. 그건 상업적인 미술인데 내가 말하는 건 아예 모나리자 이건 뭐 사고 팔 수 없잖아. 그죠. 거의 그거는 이제 바로 불가능한 연구 느낌이 기술이고. 된 거죠. 모나리자가 누가 훔쳐간 적 있지 않나? 그게 모나리자 아닌가? 아 내가 모르면 다 모르는 건가? 제가 공부를 좀 더 열심히 하도록. 누가 훔쳐갔는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모든 작품들이 상업적인 그 뭐라 해야 되죠?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해야, 특징이라고 하나, 요소가 있다고 해야 되나? 어쨌든 다 사고 팔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물론 그게 이제 되게 사전적인 의미로 가면은 이런 건데, 조금 더 문학적인 느낌으로 간다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느낌적인 느낌으로 조금 더 상업적인 미술이란 무엇일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아까 이 부분도 살짝 얘기를 했잖아요. 결국에는 근데 어떻게 보면은 상업적인 미술이 더 나쁜 미술일까라는 느낌도 있는데, 나쁜 미술일까라는 상업적인 물음도 미술이 있는데, 나쁜 미술이 되는 이유는 그 상업적인 미술이기 때문에 미술성이 다 죽기 때문에 그렇죠. 나쁘다는 거잖아. 봐 잘해. 이거 봐. 내가 못하는 게 나 가끔 이렇게 인정하는 것도 참 좋아. 참 난 그 겸손하지 않은 모습 가끔 나오는데 아니, 그때 참 너무 좋아. 진짜. 당황했다. 나 이겼는데 오늘. 사는 게 아니라 가끔 내 여친도 그 소리를 똑같이 아 진짜. 해가지고 자기 너무 멋있어. 그래 그러고 그거거든. 뭐 어쨌든 무슨 얘기 하다 왔냐. 이 방송 들어오기 전에 제가 생각한 게 그거였어요. 이 고려 청자가 되게 이 고가였답니다 원래. 굉장히 사람들한테 인기도 많고 잘 팔렸었는데 어느 날 중국 사람들이 이 그 청나라 백자 이거를 막 미친 듯이 지네끼리 사고 팔고 이렇게 호가를 올렸다고 해요. 가격이 올라 버리니까 이게 어떻게 가격이 오르니까 이게 더 막 희소성이 있는 제품 같고 뭔가 사람들의 구매욕을 더 당기는 그런 제품이 돼버린 거야. 사실 백자보다 고려 청자가 훨씬 더 아름답고 뭔가 좋은 점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전체적인 시장에서 그렇게 중국에서 그 백자 가격을 띄워놨다가 그거를 이제 국제 시장에다 내놓고
그 자기네들이 불렀던 호가로 이게 거래가 진행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청자가 내려가 버리는 어, 듯한 네, 느낌이. 그렇지 품질이라는 음. 예술적인 가치가 뭔가 떨어지고 이런 것처럼 수요와 공급인가요? 아니 수요와 네, 공급은 네. 아니구나. 아니, 수요와 공급 조작된 거지. 약간은. 그래서 어쨌든 결론은 돈 때문에 어떤 예술적 그죠, 가치가 그죠. 왜곡이 된 거지. 그래서 상업적인 게 뭔가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맞아요. 저도 근데 그 부분을 어느 정도 얘기를 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 상업적인 미술이라는 것보다 상업적인 작가라는 말이 존재를 한다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한 작가가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한 작품의 한 그림 스타일을 성공을 했을 때 그 그림만 그리면은 이제 굉장히 상업적인 느낌의 작가가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새로운 스타일의 그림이나 작품을 내놓지 않고 이미 자기가 성공한 부분만 파는 것으로서 이윤을 추구하는 거죠. 근데 진짜 실제로 새로운 작품을 내놓았을 때 그게 평가가 안 좋고 잘못됐을 때 자기의 모든 작품들의 가격과 가치가 떨어지는 경우가 존재하기 때문에 도전 정신이 없다고 해야 되나요? 근데 이 부분을 과연 나쁘다고 말해야 될지 나는 좀 고민이 되기는 해요. 그러니까 안정적인 삶을 추구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근데 그게 미술적으로는 더 이상 시도를 하지 않는다는 게 나쁜 걸까요? 이제 1화랑 비슷해지는 것 같은데. 아, 약간 그런 건가? 근데 순수 미술은 무엇인가가 미술, 되는 미술의 그치, 가치에 그치. 대해서 얘기를 해버리는 거니까 그치, 돈과 그치. 미술이 좀 비슷한 부분이니까. 그 사람들은 돈이 음. 곧 미술이 되는 거고 음. 자기가 미술을 하는 이유가 어떤 돈을 벌려고 하는 음. 거고 그리고 새로운 걸 뭔가 추구하는 사람들은 진정으로 뭔가 자기 생각을 구현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 그런 그럼 차이가 비즈니스의 관계에도 있다고 해야 될까요? 근데 그 비즈니스 관계 자체를 작품으로 이용한 사람이 또 앤디 워홀이라고 있기는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윤을 추구하는 그 행동 자체가 하나의 개념이 되어버리는 이 사람의. 그래서 그거랑은 어떻게 보면은 다른 느낌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하나의 이 비즈니스를 음. 하다 보면 무조건 다 상업적인 미술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게 비즈니스를 한다는 건 뭐야? 중간에 어떤 그 중간 상위 음. 작가를 관리를 하는 거가 되잖아요. 요즘에는 그런 느낌이죠. 그렇죠. 갤러리가 해가지고 예, 옛날에는 잘 모르겠는데 요즘에는 이제 음. 뭐 하다못해 출판 업계만 봐도 중간 작가를 출판사에서 그죠. 출판에서 작가를 관리하는 사람이 한 명 붙어서 뭐 이런 그죠, 작가를 그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작품이 구상돼서 나오다 보니까 처음에 그렇게 비즈니스 관계를 만들어 버리는 그 순간 그 사람은 상업적인 미술을 하는 사람이 되는 건데 문제는 뭐냐면 그냥 처음부터 예술을 하고 싶었던 사람도 자기 예술을 일단 사람들한테 알려야 되잖아요. 음. 근데 그렇게 예술을 알리려면 무조건 비즈니스의 관계가 돼야 되다 보니까 비즈니스 관계를 무조건 형성을 해야지 그게 알려지는데 좀 더 수월해지고 거의 그렇게 할 수밖에 없죠 요즘에는. 그죠. 약간 그런 느낌이 좀 많죠. 요즘에는 뭐 그것까지 있잖아요. 전속 작가라 그래가지고 월급제로 아예 진행을 해요. 그러면서 작가 나중에 판매 수익도 나누고 이런다고 한다는데 뭐 그것도 어떻게 보면은 작품 활동에 전념할 수 있게 해주는 거기도 하잖아요. 근데 갤러리에 속한다는 것으로서 부담이 또 생길 수도 있을 것 같다는 그런 또 재미있는 상호작용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 근데 생활이 이거는 꼭 안정적으로 된다. 근데 이게 상업적이라고 할 수는 아니 상업적인 게 아니라 이 상업성과 예술성의 이거는 뭐 미술계뿐만 아니라 그죠. 지금 자본주의 세상 안에서 해보면 다 그런 것 뭐 같은데. 진짜 쇼미더머니만 봐도 얼마나 욕 먹습니까? 아 진짜 쉽게 가서. 근데 나는 그게 욕 먹어야 될 상황인가를. 제가 그래서 오늘 이 주제를 가지고 딱 두 작가를 가지고 왔어요. 아까 얘기한 로버트 스미스의 스파이럴 제티라는 나선형 방파제라는 작품이랑 앤디 워홀이라는 사람 자체를 좀 얘기를 하면은 이 돈과 미술의 관계가 상당히 재미있다는 게 조금 더 느껴질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앤디 워홀이 제가 논문을 썼던 그 작가이기도 한데요. 우리가 생각했던 거랑은 상당히 다른 이미지를 좀 가지고 있어요. 오늘 돈과 미술에 대한 이야기를 어느 정도 하면서 좀 얘기를 할 건데 다음에 아예 앤디 워홀이라는 이 사람에 대해서만 아예 회차 하나를 준비를 좀 해볼까 해요. 네, 이건 오늘은 좀 돈과 미술에 대한 부분만 좀 집중적으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왜
우리가 앤디 워홀을 딱 생각을 하면은 비즈니스는 아트는 비즈니스다라고 얘기했던 그거 한마디를 되게 많이 떠오르지 않나요? 그런 이미지로. 근데 이게 사실 죽기 몇 년 전이에요. 그 말을 한 게. 그러니까 그 전에는 꼭 아트는 비즈니스라고 생각은 하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총에 맞고서 어떤 경험을 했냐면 자기 스튜디오가 있고 그 전에도 조수가 있었거든요. 근데 항상 늘 스튜디오에 상주하면서 일을 정말 열심히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다만 이 사람이 상업적으로 보였었던 이유는 스크린 프린팅이라는 그 기술을 도입해서 그 인쇄 기술로서 작품을 만들었다는 그거로 인해서 그런 거였는데 이 사람이 이제 비즈니스는 아트다라고 얘기했던 그 이유가 자기가 총을 맞고 병원에 입원을 해 있었어요. 근데 자기 작품이 아무렇지도 않게 다 만들어지고 팔리고 그 모든 게 이루어지는 그 상황을 자기가 병원에 있으면서 만난 거예요. 그거를. 그러니까 자기는 나가서 그 작품을 팔기 위해 사람들을 만나고 다니고 이런 게 가능하구나라는 거를 그때 처음으로 배운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내 아트를 알리고 팔고 이러는 것이 내 아트는 비즈니스다라고 막 얘기해버린 이런 느낌으로 얘기한 건데 이게 이 사람이 인쇄 기술을 통해서 작품을 만들고 이랬다는 거로 인해서 비즈니스는 아트다라고 아트는 비즈니스다, 아트는 비즈니스 이거 두 개 어떻게 보면 똑같은 말이잖아요. 그래서 그 말을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하더라고요. 그 두 개가 다른 게 뭔데? 그러니까 꼭 인쇄 기술 때문만은 아니라는 거. 그러니까 자기가 스튜디오에 없고 자기가 작품을 만들지 않아도 자기의 작품은 충분히 만들어질 수 있다는 그 사실을 어느 정도 찾아내고. 근데 그게 되게 부정적인 뉘앙스 아니에요? 자주적인? 내가 없어도 나의 작품을 만들어진다. 그러니까 근데 그게 이 작품을 팔리기 위해서는 내가 할 거는 작품이 창작이 아니라 좀 더 내 자신을 알리고 어떤 대외적인 활동을 통해서 그죠. 근데 이게 되게 신기한 게 이게 되게 부정적인 부분들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 책을 보잖아요. 이 사람이 그런 말을 해요. 내가 만약에 죽으면 나는 내 묘비 위에다가 허상이라는 단어를 쓰고 싶다는 말을 해요. 그러니까 진짜 되게 신기한 이 사람 되게 앤디 워홀의 철학이라는 책을 자기가 썼어요. 자기가 책을 써놓고 거기다가 책 제목을 앤디 워홀의 철학이라고 달아놨어. 근데 거기다 보면은 이 사람이 시간이나 이런 개념에 대해서 존재나 이런 개념에 대해서 상당히 생각을 많이 하고 진짜 생각을 많이 하고 산 사람이구나라는 생각을 한 게 그 자기의 여자친구가 자기는 녹음기와 결혼했다고 말할 정도로 녹음기를 늘 들고 다니면서 자기의 모든 순간을 녹음하고 그걸 늘 들었대요. 그러니까 TV에 자기가 나가잖아요. 근데 그게 자기가 TV 안에 존재하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만약에 자기가 죽으면은 사람들이 자기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이미지는 허상일 뿐이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느 정도 이해가 되셨나요? 다시 한 번.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렇게 팟캐스트 유튜브를 이렇게 찍고 있잖아요. 근데 이거 우리가 지금 이렇게 둘이 계속 얘기를 하고 있고 사람들은 플레이 버튼을 누름으로써 우리가 둘이 대화하고 있는 거를 10년 후에도 볼 수 있고 20년 후에도 볼 수 있고 우리가 죽고 난 후에도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그런 말이에요. 자기가 알던 사람이 알던 셀러브리티가 죽었는데 TV에 나오는 모습을 보면 자기는 그게 너무 무섭대.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고 있는 연예인이나 이런 사람들의 모습은 직접 만나보거나 함께 얘기해보거나 이래서 생겨진 그 사람에 대한 캐릭터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TV랑 이런 거로만 보는 것으로서 만들어진 것은 허상에 불과하다라는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꼭 자기의 의도나 이런 게 중요하지 않고 미디어나 보는 사람들에 의해서 그것은 결정된다라는 부분들을 많이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사람이 비즈니스는 아트다라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지만 이게 꼭 자기가 의도했던 거와는 상관없이 흘러간다는 부분들을 많이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거에 대한 정말 큰 뭐라 하죠? 증거가 그거 있잖아요. 똥을 싸라 그러면 당신 뭐 아니 이거 웃기려고. 이거 뭐지? 그거 있잖아. 뭐 갑자기 왜 단어 문제가 생각 안 나? 나 맨날 하는 건데. 일단 유명해지. 일단 유명해잖아. 똥을 싸라. 준비 많이 했네 이 친구. 아이고. 일단 유명해져라. 준비했는데. 그럼 사람들은 당신 똥을 싸도 박수를 쳐줄까? 이거 있잖아요. 앤디 워홀이 단 한 번도 이 말을 한 적이 없어요. 그럼 누가 한 말이에요? 이게 한국에서밖에 없는 말이에요. 이게 영어 문장까지 완벽하게 존재가 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치면은 한국 사이트밖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한국 의 사람이 그랬잖아요. 자기는 죽으면은 자기 묘비에다가 허상이라는 단어를 쓰고 싶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한국에서는 한국인들이 만들어버린 앤디 워홀에 대한 허상의 이미지가 존재해버리는 거예요. 한국인들만의. 심지어 한국이라는 작은 나라에서도. 음. 그러니까 근데 심지어 그 어떻게 보면은 맞는 말인 것 같기도 한데 이 사람의 생각했던 의도와는 좀 다른 부분들이 존재를 하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근데 뭐 얘기하다가 이렇게까지 왔지? 근데 앤디 워홀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얘기를 좀 하면은 좀 좋지 않을까라는 부분들을 많이 해서 그래서 이 사람이 꼭 비즈니스라는 게 돈을 쫓는 미술이 나쁘거나 좋다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돈을 쫓는 미술 자체가 비즈니스를 하는 미술 자체가 이 사람의 개념이 되어버리는 그런 신기한 부분들이 그게 그 사람의 개념이 존재하는 아니라 거죠. 요즘 미술의 자체가 요즘 미술이라기보다는 요즘 만들어지는 모든 콘텐츠 자체가 다 그렇지 상업적인데 않을까. 자본주의 안에서 아니 만들어진 상업적이라는 콘텐츠지. 게 아니라 허상이라는 거지. 그런 거는 그쵸. 실체보다는 사람들이 이차적인 음. 어떤 뭐 TV나 뭐 사람들 비평가나 이런 거에 의해서 포장된 포장되고 서로 이제 공감대를 형성하는 부분들에서 만들어지는 허상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많이 하는데, 근데 어떻게 보면은 그거 있잖아요. 그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한 작품이 성공했을 때 그것만 만들면은 더 이상 미술적인 가치가 뛰어오르지 않는 그런 느낌이 있는 부정적인 어감으로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앤디 워홀이 그거를 똑같이 했을 때는 그렇게 상업을 추구한다는 것 자체가 이 사람의 개념이 돼버리면서 더 미술적인 가치가 올라가 버리는 이런 독특한 모습이 만들어진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둘 다 상업적인 이윤을 추구했는데 한쪽은 그것을 추구한다는 것을 내뿜음으로써 이게 미술적인 가치가 올라가 버리고 한쪽은 어떻게 보면 숨겨놓고 하는 거죠. 자기는 이 그림만 계속 그리고 이러는 게. 그거는 앤디 워홀이 해서 그렇다기보다는 내 생각엔 아무도 안 한 걸 앤디 워홀이 그죠? 가장 먼저 그거죠. 했기 때문에 그거 이제 새로운 것을 당시에 해냈다는 그것에 대한 이미지가 확실히 존재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역시 정리를 잘해. 이런 아까도 약간 얘기를 하다가 서로 다른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그게 서로 틀렸거나 이런 게 아니라 이런 다른 의견들이 있다는 이런 부분들이 진짜 재밌는 것 같아. 갑자기 너무 내 감상을 얘기했나? 내 칭찬하니까 부끄러워. 네, 상당히 편하게 준비하고 있다는 거. 네, 그럼 그리고 알아서 얘기도 많이 해주니까 그럼 녹화 분량도 적당하게 딱 나오고 난 너무 편해요. 다만 내가 준비를 자꾸 열심히 하지 못한다는 거. 요즘 육체 피로와 금전적인 우리도 다양한 여기 후원 계좌 하나 해놓으면 안 문제는 주실 분들이 많지 않아. 아니 그래도 혹시나 아니야. 방송 전에 치킨이라도 한 마리 먹으라고. 과연 치킨을 먹는다고 우리가 열심히 할까? 치킨만 먹을 걸? 치킨만 맛있게 먹고 하지. 우리 방송이 한 줄 미뤄지고. 치킨 먹고 배불러서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또 어디 앤디 워홀이 되게 빨리 넘어갔네. 그래서 그렇게 잘 팔리는 미술을 하는 것 자체가 앤디 워홀의 특징이었다는 게 되게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허상이라는 그 이미지 있잖아요. 이게 돈과 미술이라는 이 주제에서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거에 대해서 다음에 한 번 더 넘어가기 전에 하나만 더. 음. 방금 제가 앤디 워홀이 아무도 시도하지 않은 것을 당연하게 나는 이게 컨셉이야라고 말했기 때문에 미술적 가치가 올라갔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게 과연 옳은 걸까요? 근데 나는 일단은 지금 내가 뭐가 옳은 미술이고 나쁜 미술이라고 정의할 정도로 공부를 많이 하거나 그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어느 정도 되면은 나중에는 나만의 뭔가를 좀 정의를 하고 싶기는 한데 일단 제 개인적인 취향이라고 일단 얘기를 좀 하자면은 그렇게 새로운 걸 만든 것 자체가 조금 더 미술적인 가치를 위해서 노력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어떻게 보면은 아까 다른 작가들이 어떤 하나에 성공을 했을 때 그것만 만드는 것도 비슷한 맥락이지 않을까요? 거기서 만약에 새로운 시도를 또 했다면 또 미술적인 가치에서 조금 더 올라가는 느낌이 있지 않을까? 아니죠. 저는 좀 새로운 거가 일단 기억에 남는 거가 좋은 미술이라고 약간 생각을 한 편인데 새로운 거가 기억에 남는다고 또 생각을 하는 편이라
또 그런 부분에서 아니 그 말이 아니라 새로운 거랑은 상관없이 남들이 안 한 거를 남들이 안 한 뭐 어떤 작품을 그려낸 게 아니라 남들이 안 한 어떤 그 개념? 사회에 터부시되는 그런 음, 행동을 내가 당연스럽게 당연시 했다고 해서 미술적 가치가 올라가는 거는 뭔가 상식적으로 이상하잖아요. 왜냐하면 음. 미술은 미술의 본연의 가치로 그런 개념이 올라가야 되는데 이건 사실 미술의 가치랑은 아무 상관이 없는 거잖아. 어떤 미술의 본연의 가치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뭔가 음, 그 찍어내는 미술 이런 거는 프린팅? 프린팅 기술로 프린팅으로 작품을 만들면은 가치가 없는 겁니까? 원래는 그랬었죠. 원래는 그랬는데 지금 얼굴 빨개지고 있어. 앤디 워홀이 그걸 바꿔놨잖아요. 근데 이 행위가 사실 미술 본연하고는 상관이 음. 없는 거잖아요. 아니 미술 본연이라는 게 지금 뭔지 내가 약간 이해를 못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면은 그 당시에 인쇄 기술이 많이 발달하고 등장했던 시기여가지고 그 시절에 그것을 사용했다는 것 자체가 시대적인 맥락과 상당히 잘 맞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게 당시에 앤디 워홀만 했던 거는 아니긴 해요. 앤디 워홀도 사실 그 스크린 프린팅을 하기 전에 그 리텐슈타인이라 그래가지고 눈물 눈물 그 있죠. 뭐라 하죠? 웹툰 말고 뭐냐? 코믹북 그 만화책 같은 그림을 그렸던 거를 앤디 워홀도 했었어요. 근데 리텐슈타인이랑 그걸 겹쳐버리니까 바꿔버린 거야. 그래서 토마토 스프캔으로 넘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일상적인 물건이나 이런 거로. 근데 왜 앤디 워홀만 성공할 수 있었어? 리텐슈타인도 상당히 성공은 했죠. 근데 다만 앤디 워홀이 더 성공한 거죠. 근데 리텐슈타인도 그 코믹북 그리고 이러는 걸로 상당히 성공을 많이 했거든요. 그 당시에. 근데 결국에는 만화책이나 토마토 스프캔 뭐 다양한 거 있잖아요. 그 앤디 마릴린 먼로 막 이랬던 게 어떻게 보면 다 되게 비슷한 맥락인 게 당시에 만들어졌던 기성품들에 대한 이게 이제 공장에서 찍혀져 나오는 물건들이 나오던 그 시기에 그런 것들을 이용해 작품을 만들었다는 것 자체가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사회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물건을 만들어냈다는 그거. 그러니까 그 전 시대로 전통적인 미술로 넘어가자면 이거 예전에 얘기하지 않았나요? 그 종교 시대에서는 종교 같은 거를 얘기함으로써 모든 사람들이 소통하고 동감을 할 수 있고 공감을 할 수 있고 이런 부분이었다면은 현대 시대에 넘어와서는 마릴린 먼로나 마오쩌둥, 토마토 스프캔, 만화책 이런 걸 보는 것으로서 모든 사람들이 공감을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었던 거죠. 근데 거기다가 인쇄 기술이라는 당시에 등장했던 새로운 기술들이 들어가면서 조금 더 이제 서로 공감할 수 있는 부분들이 시대적인 맥락까지 타버리는 이런 느낌?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나타났던 게 비디오 아트나 이런 것도 존재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그 백남준 선생님이 그래서 지금 사용하는 오래된 TV를 만드는 거는 옛날 종교 미술을 똑같이 그리는 그림과 비슷한 느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게 나쁘거나 그런 건 아닌데 더 이상 새로운 게 아니라 예술 같은 예술을 하는 그런 느낌이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다음 세대가 따라할 수 있는 우리 세대만의 좀 새로운 미술이 뭘까라는 것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면서 좀 작품을 만들고 싶어하고 그런 부분이 존재를 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너무 내 말만 했나? 마지막 말을 너무 꽂혀가지고 머릿속에 지금 드는 생각은 막 AI가 그림 그리고 있고 뭐 이런 거. 나 근데 진짜 그런 거를 나는 많이 요즘에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와씨 이거 나가면 안 되는데 되게 비밀인데. 근데 그런 작품들을 되게 구상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금전적인 것만 어느 정도 해결이 되면은 바로 조금 물론 방송이 좀 더 잘 돼서 작품을 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오는 게 먼저겠지만 네. 그래서 저는 딱 여기까지만 딱 얘기를 할게요. 제 작품 다음 구상하고 있는 작품에 대해서 왜 우리가 엑스마키나라는 영화를 보면은 AI가 나오거든요. 거기서 영화 봤어요? 아니요. 근데 거기서 그러니까 어떤 로봇을 만든 사람이 로봇이나 이런 그 천재 그건데 여자 인공지능 로봇을 한 명을 만들어 놨어요. 근데 어쨌든 그런 영화인데 너무 많이 얘기하면 또 스포일러가 돼버릴까봐 스포일러에 상관없겠지만 어쨌든 근데 그 사람이 잭슨 폴록의 그림을 벽에다가 만들어 놓고 이런 얘기를 해요.
그 한 명이 누가 조수처럼 오는데 걔한테 너 만약에 네가 이 그림을 그린다고 생각해봐. 네가 이 점을 여기다가 튄다고 생각하면서 이 그림을 그릴까라는 말을 해요. 그래가지고 그 조수가 되게 고민을 했었나 그러거든요. 또 엑스 마키나 찾지 말고. 근데 그 사람이 그런 말 하거든요. 너는 그런 거를 생각하지 않아. 의식이라는 거는 일단 하고 보는 거야 라는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이용한 작품들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지금 요즘에 구상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다만 금전적인 게 좀 많이 필요해서. 망할 것 같아. 넌 그냥 내가 뭔 말 하면 다 망할 것 같지? 아니야. 절대 그렇지 않아. 아니야. 넌 아직 이게 그냥 구상적인 배경만 본 거지. 직접적인 작품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근데 이거를 요즘에 시도하는 작가들이 몇 명 있어가지고 나 지금 좀 급해. 아니요. 조금만 바꾸시면 됩니다. 응? 누가 먼저는 상관없어요. 아니야, 근데 거기에 그지. 누가 더 많은 또 자기 생각을 아니지. 집어넣는 내가 좀 더 중요한 거지. 앞서 나갈 거지. 분명히 그럴 거지. 그렇지만 아직 좀 더 걸릴 것 같아. 아니, 그래서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저도 갑자기 이런 부분까지 얘기를 하게 되네. 이렇게 되게 자연스럽게 얘기를 하게 된다니까. 그래서 어쨌든 그런 작품을 만들기 전에 그런 작품을 보고 싶어하는 분들이 많이 생기기를 기원하면서 이 라디오를 열심히 하도록 할 거고요. 나 이거 왜? 이 친구가 유튜브에서도 굉장히 인기가 많다 그랬는데 내가? 이게 많았었어. 이게 올라간 거 조회수를 보니까 지금 4인가 5던데. 아니야, 10일 찍었어. 아니야, 아니 내가 17까지인가 본 것 같아. 18을 봤는데 내가 18을 말하면 안 될 것 같아서 17이라고 했어. 예, 유튜브도 많이 봐주셨으면 아니 근데 좋겠습니다. 이거 그야 40분짜리를 누가 유튜브에서 들어와서 들으셔. 어? 그래도 그 팟캐스트나 이런 쪽으로는 100분씩은 들으시니까 무시하지 마라. 무슨 큰 소리. 그래도 들으시는 분들이 계시다는 게 상당히 감사한 거 아니겠습니까? 또 자꾸 뭘 찾아 핸드폰으로? 너 이런 것도 혹시 다 자르니? 아니? 안 이건 잘라. 뭐 내가 내 정보 검색하는 건데. 뭐. 아니 근데 잘라도 돼. 정도 못해. 아니야 난. 그래. 음. 우리 과연 친해 보일까? 친해? 그건 그래. 알았어. 넘어가. 그 다음에 왜 넘어가자 그랬잖아. 그럼요. 왜 웃어? 어. 참 정말 이해할 수 없다니까. 안 친한 것 같습니다. 아니야 안 까먹었다. 방 까먹을 뻔했는데 안 까먹었어. 네. 그 다음은 뭐라 해야 되죠? 약간 제가 이렇게 써놨어요. 좋은 작품이 꼭 비싼 것은 아니다. 아니지 방파제 얘기하지 방파제. 그러니까 그거 얘기하려고 그런다고. 내가 그걸 이렇게 써놨다고. 여기 이렇게 목차를 쓰듯이 좋은 작품은 꼭 비싼 것이 아니다라고 내가 이렇게 써놨어. 너무 초등학생처럼 읽었나? 그게 이게 대지미술가로 유명한 이제 미국 출신 미술가 로버트 스미스의 작품인데요. 스파이럴 제티라는 나선형 방파제라는 제목을 가진 작품인데 아까 봤죠? 한번 설명을 좀 해주실래요? 이걸 저보고 설명을 하라고요? 야 방금 편집하고 넘어온 거야 지금 이렇게? 그렇지. 자기가 하면 안 돼. 와 방송하면서 자체 편집하는 거 이거 야 2회차 만에 너무 많이 하는 거 아니야? 어쨌든 저는 미술적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아니 그냥 설명은 동준 씨가 간단한 해주세요. 그 겉모습이나 이런 거를 둘 다 얘기하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세세한 아까 건 제가 할 사진을 테니까. 봤는데 네네. 생각만큼 그렇게 못난 작품은 아니었어요. 제가 이 설명을 어떻게 들었냐면 그냥 호수에 방파제를 놨는데 그 나선형 모양으로 방파제를 설치를 해놨다. 근데 그 방파제를 설치를 할 때 그냥 뭐 모양을 만들어 놓은 게 아니라 그냥 돌과 모래를 부어가지고 그냥 땅에다가 이렇게 해놓은 거다라고 들어서 제 생각에는 약간 흉물 같은 그런 모습을 상상을 했는데 사진을 보니까 이게 사진의 기술인지는 모르겠지만 괜찮습니다. 매우 뭔가 인위적이긴 한데 뭔가 약간 그 기적적인 느낌도 좀 나고 뭔가 약간 모세의 기적처럼 살짝 이렇게 나기도 하고 물이 저는 약간 조금 차오르어 있는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이게 없는 것보다. 방파제라고 하시면은 사람들이 그걸 많이 생각하더라고요. 이거 뭐라 그러죠? 이렇게
이 삼각형이고. 네, 삼각형처럼 돼가지고 이렇게 삐죽삐죽 나와 있는 거 오자 낚시터, 산호초처럼 낚시하는 거. 낚시하는 거기서 낚시하면 안 된대요. 근데 상당히 위험하다 그러더라고요. 그치, 파도 한번 네. 오면 아니 거기 빠지면은 이렇게 사람이 쏙 들어가게 되는 그런 구조래요. 안에 이렇게 소용돌이가 치고 있어서 그래서 거기서 하지 말라 그러더라고. 어쨌든 그거를 많이 생각하시는데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정말 그냥 돌이랑 흙을 얼마를 쌓아놨다 그랬더라? 6천 통을. 내가 아까 1천 톤이라고 했는데 6천 톤이더라고요. 미안해요. 6천 톤에 달하는 그 돌이랑 흙을 이제 나선형도 저도 맨 처음에 나선형이 뭐지? 어떻게 생긴 거지? 제가 했었는데 이렇게 나선환 모르 나선환? 나선화는 이제 남자들을 보고서 알지 않습니까? 야, 그 나선화도 이렇게 동그란 걸로 하는 사람 많아. 그래서 그 왜 달팽이 껍질 모양에 나오는 그 이렇게 뱅글뱅글뱅글 도는 그 모양으로 돌을 6천 톤을 쏟아 부어버렸대요, 그냥. 그래가지고 굵기가 이제 4.6m나 되고요. 그 줄이 이렇게 뱅글뱅글하게 쭉 돌아가지고 재면은 총 460m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거대한 작품인데, 그러니까 이제 대지미술이라고 불리겠죠. 그래서 이게 당시 어떤 갤러리에서 900만 원을 후원을 해가지고 이 작품을 만들었다고 하거든요. 근데 4,000톤에 6,000톤의 흙이 900만 원밖에 안 하는 거야. 당시 물가인가? 그렇겠죠. 1970년에 만들어졌다고 하니까 당시 900만 원이면은 엄청난, 좀 더 훨씬 아닐 것 같은데. 엄청난 거지. 근데 그래도 900만 원보다는 돼서 한 900만 원이면 9,000달러. 그지. 근데 그게 1970년 되면은 우리 아버지 괜찮아? 세대들이라고 하니까 되게 싸가지 없어 보인다. 그렇지. 우리 아버님들의 세대가 살고 계시던 그런 세대이기 때문에 그 짜장면이 50원 하던 그런 시절 아닌가요? 그 우리나라고. 그러니까 근데 그 미국도 물가 상승률이 존재하지 않지 그렇죠. 않겠습니까? 어쨌든 그래서 한 10배 정도 되지 않을까? 9천만 원 정도? 그래도 돌이 6천 톤인데 어쨌든 그 정도를 원조를 받아가지고 했을 만큼 당시에 인기도 많았던 작가고 지금도 실제로 대지미술의 대표적인 작가로 불리면서 상당히 인기를 많이 가지고 있는 작가인데요. 비행기를 타다가 사망한 거로 알아요. 저는 비행기를 타다가 사망한 걸로 알고요. 그리고 재밌는 거는 제가 이거를 동과 미술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얘기할 때 가지고 나온 이유는 이 작품이 단 한 번도 팔린 적이 없다는 재미난 사실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심지어 이 대지미술가의 대표적인 작가로 뽑히는 로버트 스미슨의 대표적인 작품인데 단 한 번도 거래된 적이 없다는 점, 이 점이 상당히 재미있어가지고 저는 가지고 나왔거든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은 가끔 저건 뭔 개소리를 하는 거지?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긴 하더라고요. 왜? 그게 팔리나 안 팔리나 뭐가 문제지? 라고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뭐라고 해야 되죠? 내가 아까 어떻게 얘기했냐? 너가 이렇게 핸드폰을 보고 있으면 내가 당황해. 근데 물가가 생각보다 별로 크게 그렇지 차이 안 않아서 나? 그래도 1980년대 13,000달러가 음. 지금 한 55,000달러라니까. 그럼 5배 정도네. 그러면 그래도 5천만 원을 했다는 거네. 그렇지. 9545에서. 그렇지. 어쨌든 한 5천만 원, 6천만 원 들였다는 거니까 돌을 한 6천만 원짜리 6천만 원어치 때려 박았다고 생각을 해봐요. 일반인이. 그러면 상당히 바보 같은 짓이죠. 그렇죠. 그렇지만 예술가가 하면 이러네요. 근데 그 돈만으로 그게 되나요? 그러니까 근데 트럭으로 그냥 옮겨다가 때려 박아버렸대. 근데 트럭에서 채굴 비용 일단 들지. 땅에서 파가지고. 아니 뭐 채굴 트럭. 된 거를 산 거 아닐까? 근데 5천. 아니 그러니까 그러네. 그거 근데 미국은 트럭에다 땅덩어리가 옮겨야 크잖아. 아니 그러니까 그 막 흙이 막 알아서 들어가지가 않을 거 아니야. 트럭에다가 일단 그걸 넣어야 될 거 아니야. 그것도 6,000톤이나. 그지? 그럼 최소 뭐 포크레인 한 대 있어야 되고 작업 인부 몇 명 있어야 되고 그 기름 왔다 갔다 해야 돼. 이게 버스 트럭 왔다 갔다 하는. 근데 기름 의외로 들어야 많이 안 들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냥 이렇게 조금씩 길 만들면서 붓고 다지고 붓고 다지고 붓고 그리고 다지고 붓고 내 이렇게 하면서. 생각에는 그게 그냥 호수잖아요. 그게 그냥 흙을 쌓는다고 그 흙이 착착착 쌓여서 이게 길이 되진 않을 거란 말이야. 돌을 많이 먼저 쌓은 다음에 그런 거 아닐까? 그러니까 그러면 그 돌이 굉장히 무겁잖아. 그러면 또 그 돌을 또 올리는데 이렇게 하다 보면 엄청나게 큰 돈이 들어갔을 것 같은데. 물론 근데 900만 원이래요. 이거는 뭐 쓸데없는 소리 했구나. 이거는 뭐 근데 그 물가를 안 거는 9천만 원보다는 훨씬 정정하게 잡은 거였기 때문에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그러니까 네. 네, 그러다가 그래서 이게 안 팔렸다는 부분이 상당히 재밌는 것 같은데
조금 더 배경 지식들 몇 개를 전달해 드리자면 이게 유지비가 1년에 $100 딱 된대요. 그러니까 유타주에다가 그 호수를 빌리는 비용을 $100 하는데 이게 무슨 아트 펀드 파운데이션 같은 데에서 기금 같은 데에서 관리를 해주고 있다고 해요. 근데 그래봤자 1년에 $100를 내는 거 정도. 근데 심지어 뭐 관리라고 할 게 딱히 없는 것도 있는 게 그 해에 뭐 강수량이 높거나 그래서 호수 수위가 높으면은 작품이 안 보이기도 한다는 거. 어떤 해에는 그런 부분들이 존재해가지고 뭐 안 보인다고 해서 돌을 더 쏟아 넣거나 이런 건 아닌가 봐요. 그래가지고 유지비도 $100밖에 들지 않는 이런 작품인데 만약에 미술 컬렉터들이 정말 작품이나 구매하는 이런 거에서 내가 작품을 사랑하는 마음이 담겨 있고 미술을 사랑하는 마음이 담겨 있다면 과연 이 작품을 구매하려고 시도조차 하지 않았을까? 1970년대부터 지금 거의 한 50년 가까이 된 거죠. 50년 동안 단 한 번도 거래가 되지 않았다는 점은 대지 미술의 대표적인 작품으로 하나로 뽑히는 작품이 이 부분은 미술 컬렉터들이 미술을 사고 파는 그런 인식이나 이런 부분들이 꼭 미술적인 가치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이게 다음에 가격이 올라가는 이런 부분들을 노릴 수도 있다는 이런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을 저는 어느 정도 생각을 해서 내놓은 건데 그게 꼭 돈을 생각한다기보다는 아까도 말했지만 소유의 차원에서 그죠. 우리가 이 얘기를 하다가 이거는 방송에서 바로 때려버리는 게 좋겠다. 그래서 사실 저도 지금 제 생각이 무슨 생각인지 잘 모르는데 나도 근데 너 때문에 많이 혼란이 왔었어 아까. 일단 얘기해 보자면 일단 지금 얘기하면서 가장 큰 문제점이 드러났어요. 이 작품의 가장 큰 문제점. 없어질 수도 있어요. 아니, 근데 없어지는 건 아닌 게 호수 수위만 없으면은 무조건 보이고 아니 만약에 내가 사서 몇백 톤 더 때려 박으면 돼요. 그렇게 되는 순간 미술의 가치가 훼손이 되잖아. 아니죠. 근데 그런 식으로 작품 많이 하잖아요. 왜 어디 불나가지고 그림 반이 사라졌어요. 그럼 그림 반 똑같이 그려가지고 복구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게 약간 이게 되게 소유의 개념으로 하니까 되게 애매모호해지는데 그러니까 이 부분이 참 재밌더라고 얘기하는데. 일단 이 작품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소유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이 부분을 되게 재미있게 끝나잖아요. 근데 나는 내가 가지는 거로서 행복하고 그러냐면 내가 땅을 사는 것처럼 충분히 이 작품을 구매하고 내가 관리하는 것으로서도 그 소유의 만족감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소유는 일단 독점이어야 돼요. 내가 독점하고 싶은 걸 독점해야 되는데 이 호수에 있는 방파제는 그렇게 할 수가 없단 그러니까 말이에요. 아까 그리고 내 소유라기보다는 이거는 말 그대로 대지 미술이기 때문에 호수에 귀속되는 느낌이 강해. 내 물건이라기보다는. 그래서 안 산 게 아닌가. 그래서 소유에 대한 개념도 아까부터 다른 게 독점의 개념도 약간 달랐잖아요. 네. 나는 독점이라는 게 내가 이 작품을 사놓고 내가 더 이상 관리를 안 하고 이 작품 싫어 이제 없애버릴래 라고 해가지고 없앨 수도 있는 게 어떻게 보면 독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남들이 아무리 뭐 내가 없앤다고 이게 근데 한번 근데 진짜 그런 일이 있었대요. 없애려고 했었는데 갑자기 기억났는데 이걸 없애려고 했었던 그 유타주에서 뭐 그런 계획이 있었대요. 근데 그 다음에 이걸 없앤다고 얘기하니까 편지가 엄청나게 왔대요. 없애지 말라고. 지역 주민들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근데 개념인 미술. 네, 맞아. 근데 얘기를 좀만 더 이어갈게요. 만약에 근데 내 거야 이게 국가 거나 뭐 이런 게 아니라 내 거였는데 그 편지가 막 몇백 통이 왔는데도 없애버렸어. 그게 독점이지 않을까요? 소유이면서. 그 기분이 좋아요? 아니 근데 좋지는 않은데 그렇게 할 수도 있다는 그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게 소유이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독점을 한다고 해서 내가 얘의 막 생사요. 그거를 뭐 좌지우지한다 이런 게 아니라. 생사라고 하지 마. 갑자기 내가 이상해지잖아. 작품의 생사를 굉장히 가볍게 그치? 얘기해. 아니 그러니까 그럴 날 이상한 사람으로 만드네. 그러니까 그럴 수도 있을 정도의 능력이라고 해야 되나? 소유의 그러니까 독점이 그런 말이 아니라 말 그대로 내 거가 뭐야? 내가 보고 싶을 때 보고 나만 보고 싶으면 나만 봐야 돼. 남들 보여줄 때라도 이거 내 건데 내가 특별히 보여주는 거야. 이런 느낌이라고 해도 이상한데 이 친구 여자친구 사귀면 소유한다고 생각을 하면 상당히 위험한 그런 느낌이 올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합니다. 네, 저는 내 여친은 내 것이
네. 아니 어쨌든 이 그거는 제가 독점 말을 좀 이상하게 하긴 했습니다. 인정하겠습니다. 제가 저는 헛소리에서 방금 잘랐어요. 네, 어, 어쨌든 얘기를 계속 이어가다 보면은 어, 이게 따로 분리할 수가 없잖아요. 이 방파제라는 것. 분리를 하면 훼손이 돼버리니까 뭐 옮길 수도 없고 그냥 이 자리에 그대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옮길 수가 없다는 건 꼭 옮기지 않아도 옮길 수가 없다는 것 자체가 내 거라는 그 인식을 굉장히 줄이죠. 이게 소유에 대한 그 뭐지? 너와 나의 생각이 달라가지고 이런 충돌이 있는 것 같아. 근데 충돌이라고 하기보다는 그냥 토론 정도인 것 같은데. 어, 나는 그런 이게 것 같아. 나는 만약 이 작품을 산다면 음. 이 작품을 산다는 거라기보다는 그냥 이 개념을 산다는 느낌이 강해서 그래서 사람들이 안 사는 거지 않을까. 그러니까 미술적인 가치를 안 따라고 이런 게 어, 아니라 음, 미술적인 가치라기보다는 미술적 개념을 사는 거라고 음. 생각을 해서. 근데 만약에 난 내가 돈이 많으면은 이 작품 살 것 같아 사실. 나는 근데 되게 나는 좀 다른 음, 게 내가 만약에 정말 돈이 많고 음, 미술가라면 음. 또는 미술의 조예가 깊고 그걸 다른 사람들 다 알아. 그러면 이걸 사서 없앨래. 왜? 아, 어. 네 작품을 올리기 위해서 아니 그러면서 나의 어떤 명성을 날린다고? 그치. 이건 완전 야, 네가 비즈니스네 진짜. 나는 예술하는 사람 그러니까 나는 아니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작품을 내가 관리하고 그랬다는 거에서 굉장히 만족감이 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이렇게 가치 있는 작품이 내 거이면서 내가 이걸 관리할 수도 있고, 아니 이게 진짜 근데 없앨 거는 아니지만 내가 밥만 먹으면 없앨 수도 있다는 거에 그럼 그게 나에게는 약간 소유의 개념이라는 느낌이 오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정말 이거를 저렴하게 내가 구매해서 어 물론 지금 한 달에 100달러씩 낼 그거 부담스러워 약간. 아니 1년에 10 얼마 부담스러워. 아직 유니세프나 이런 것도 못 하고 있는데 어쨌든 어쨌든 그런 느낌이어가지고 저한테는 그게 소유의 개념으로 올 것 같거든요. 그렇게 사면은. 그래서 이게 그냥 소유의 차이에 문제가 있는 거 문제라기보다는 소유라는 개념에 대한 그 개인적인 생각들이 있어가지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나는 어떻게 보면은 그 50년 동안 그 누구도 이거를 살라고 하지 않았다는 거는 물론 그 아트 파운데이션에서 안 팔라고 했던 것도 있겠죠. 누군가 그 구매를 근데 하려고 우리가 시도를 이렇게 했었는데 시컷 얘기했는데 음, 실제로 알고 보니까 아트 파운데이션 그거 안 판다 또는 뭐 음. 작가의 막 유언 아니야 내가 뭐 이런 게 있었어. 찾아보기는 했었어. 근데 그런 게 없었어 전혀. 그래가지고 너무 재미있어가지고 그 제가 그렇게 허술한 아이는 아닙니다. 근데 막 누가 이메일 보내오는 거 아니야? 맞아. 아닌데요? 뭐 이랬다는데요? 그래가지고 그럴 거 가지고. 근데 그렇다면은 저희가 고개 숙여 죄송하다는 말을 한번 방송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가, 여기까지. 가끔은 이럴 때는 많이 듣지 않는다는 게 참 많은 분들이 들으시지는 않아주시고 계시다는 게 가끔은 감사하지 않는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어, 돈과 미술에 대한 관계가 우리 오늘 얘기 많이 했지, 그지? 그렇지. 그죠? 그래서 네 도움이 많이 되셨기를 바라면서 제가 요즘에 모든 방송마다 이런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미술에 대한 좋은 생각 가지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마치겠습니다. 네. 근데 뭐, 이게 어떻게 보면 제 개인적인 그 음, 뭐라 해야 되죠? 어 가훈 아닌데 뭐라 그러냐? 가치가. 가치관 같은 거. 네, 저는 미술은 다 개인적인 생각들이 많이 존재. 왜 이렇게 빨리 끝내고 싶어해? 시간이 너무 오래됐어. 이거 너무 길어지면 사람들이 싫어할 것 같아서. 아니야, 근데 원래 근데 그냥 이렇게 틀어놓는 느낌으로 많이 하시기 때문에 나는 40분에서 1시간 정도는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저는 오늘 1, 2회 방송을 보니까 피드백 중에 하나가 목소리가 너무 작다 이거 있어서 굉장히 신경 써서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잘 됐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신경을 써서 해봤고요. 그리고 카메라로 보니까 제가 원래 안경을 쓰는데 지금 마스크 써서 안경 벗었는데 이렇게 해서 시선이 이쪽으로 가니까 널 엄청 째려보는 것처럼 되고 눈이 엄청 작게 나오더라. 막 초점도 약간 풀리고. 초점은 원래 좀 풀려 있어요. 안경 벗어서. 그래서 지금 초점도 맞추고 이렇게 째려보지 않도록 잘 노력을 하고 있는데 잘 됐을지는 나중에 편집하면서 한번 다시 봐야겠어. 전 그냥 제 외모를 포기했기 때문에 티조가냐 이거 봐줘.
아니 사실 여기 위에 와이셔츠를 입고 왔는데 내가 그걸 전에 입은 와이셔츠라고. 그래서 벗었어. 야 너도 티 쪼가리 하나 입었잖아. 넌 단추 있다 이거야? 그렇지. 아니요 내가 등 보면은 등에 크림 있어. 아, 너는 한 겹, 난 두 겹. 어? 나 너 안에 입었어? 아 그래? 졌네. 넌 시계도 찼구나. 마스크도 차고 많이 입었네. 부럽다. 네, 오늘 여기까지였습니다. 이렇게 끝내야겠구나. 끝.